제목 특별한 마지막 여행. 뉴욕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거리는 회색빛으로 물들고 거리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한 택시가 조용히 서 있었다. 잭슨은 뉴욕에서 30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기사였다. 늘 같은 일상, 같은 도시를 오가며 살아왔지만 이날만큼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그가 도착한 작은 아파트 앞에는 90세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풍스러운 외투를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노부인은 천천히 택시에 올랐고 잭슨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인? 노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야 하지만 그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뉴욕 시내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오래전 살았던 곳과 젊은 시절 다녔던 곳들을요. 잭슨은 그녀의 말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함. 그는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부인.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잭슨은 천천히 차를 몰며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녀가 젊은 시절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작은 카페였다. 지금은 세련된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노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커피를 나르며 꿈을 키웠죠. 손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춤꾼이 있었는데 그가 내게 첫 춤을 가르쳐 줬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바라봤다. 잭슨은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차를 몰았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 살았던 오래된 아파트였다.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기서 남편과 처음 만났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줬었죠. 그 우산이 결국 우리 결혼 반지가 되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잭슨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으며 그녀가 충분히 추억을 되새길 시간을 주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노부인의 추억을 따라 뉴욕 곳곳을 돌았다. 그녀가 젊은 시절을 보낸 공원, 아이들과 소풍 갔던 강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거리까지. 마지막 목적지는 브루클린 브리지였다. 해가 저물어가며 뉴욕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노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기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잭슨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아니라 뉴욕이 부인께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부인 덕분에 이 도시가 더욱 특별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다. 잭슨은 그녀를 부축해 내리도록 도왔다. 노부인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제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잭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밤 잭슨은 운전석에 앉아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매일 오가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노부인의 추억이 이 도시를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마지막 여행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기억은 뉴욕이라는 도시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한 추억은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노부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잭슨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아름다운 순간은 존재합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목 20년 만에 재회 약속을 지킨 스승과 제자들. 2004년 전라남도의 작은 초등학교.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졸업을 앞둔 6학년 교실에서 이장규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교실엔 떠들썩한 목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얘들아, 시간이 지나도 선생님을 잊지 않겠지? 우리 약속 하나 하자. 20년 후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 운동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아이들은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에이, 선생님, 우리가 그때까지 기억할까요? 그래도 꼭 와야 해.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은 단순한 놀이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미래를 상상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1일 영암초 운동장. 겨울의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운동장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오래된 건물은 새 단장을 했고 운동장의 흙길은 부드러운 잔디로 덮여 있었다. 한 명, 두 명,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2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었다. 33살의 성인이 되어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의 눈이 한 곳으로 향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이장규 선생님이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선생님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우리 정말 다시 만났구나. 선생님의 목소리에 제자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 명 한 명 다가가며 선생님은 제자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잘 지냈니? 민수야, 넌 그대로구나. 제자들은 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님, 저희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너희는 내 제자들이잖아. 운동장에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부모가 되었고 누군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각자의 사연은 다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그들의 재회는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겨 온라인에서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이 재회를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약속했다. 잊고 지낸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되새겨 보자고. 그렇게 한 번의 약속은 20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세월이 지나도 선생님과 제자들은 서로를 기억하며 깊은 정을 나눕니다. 이는 진정한 가르침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삶의 일부로 남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벼운 약속이었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며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도 사람도 변했지만 선생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추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던 소중한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제목 영화 I am 샘이 전하는 부성의 감동. 샘 도스는 뉴욕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언제나 성실했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샘은 7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어른이었다. 그의 삶은 단순했고 세상의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이 찾아왔다. 루시, 갓 태어난 샘의 작은 아기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샘은 루시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빠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딸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루시는 점점 자랐다. 그녀는 밝고 똑똑한 아이였고 무엇보다도 아빠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샘은 루시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루시는 그런 아빠가 좋았다. 누구보다 다정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행복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루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지적 장애를 가졌는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루시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아빠는 여전히 7살 아이처럼 순수하고 서툴렀다. 결국 사회복지기관은 루시를 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법정에서 그들은 말했다. 샘 도스는 아버지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순간 샘은 처음으로 세상의 잔인함을 뼛속 깊이 느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루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법을 공부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루시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루시를 사랑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루시는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아빠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도 아빠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법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컸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높은 지능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 샘은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아버지일지 몰라도 그는 루시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샘과 루시는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로 했다. 루시는 성장하며 아빠를 지켜주었고 샘은 끝까지 루시를 사랑하며 그녀 곁을 지켰다. 사랑은 때때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샘과 루시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